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로봇 대전쟁이라는 희한한 제목으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양진영이 한판 붙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테슬라 이야기하면서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로봇 산업이 FSD, 자율주행 산업보다 더 커질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드렸었죠. 이것만 보면 이제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먼저 포문을 열고 더 빠른 속도로 로봇 산업이 뛰어들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실내로 올해 11월이죠. 테리구의 팍스콘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선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슨 칩을 박아 넣었을 거예요. 제슨 칩은 제가 일반 영상에서는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겁니다. 강력한 두뇌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로봇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슨 칩 중에서 가장 비싼 토르라는 신형 칩을 이번에 박아서 11월에 휴머노이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휴머노이드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냐? 내년 상반기에요. 미국 휴스턴에 엔비디아하고 폭스콘이 합작으로 서버 제작 공장을 가동에 들어가거든요. 그 가동되는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서 서버 제작에 활용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멋을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생산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거죠. 그러면은 어떤 기술을 갖췄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치고 나오냐, 이거죠. 엔비디아의 로봇 시스템을 보면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슨 칩은 로봇 말단에 들어가고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로봇이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를 합니다. 영상 데이터도 처리를 하고요, 라이다 데이터도 처리하고, IMU라고 해서 이너셜 메저먼트 유닛이라고 로봇의 심장에 해당한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IMU는 자이로스코프도 들어가고요, 가속도계도 들어가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를 센싱하는 그런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센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강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역기구학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로봇 팔이 어떤 물체를 집으려고 할 때 각 달려있는 관절 부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역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역기구학이라고 하죠.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하는데, 역기구학 문제는 3축까지는 사람이 풀 수가 있는데요, 6축, 7축, 8축 되면 AI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로부터 학습을 한 강력한 칩이 필요가 한데요, 이게 역기구학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 제슨 칩이 풀어준다는 거죠. 잘 풀면 잘 풀수록 로봇이 굉장히 우아하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제슨 칩이 탑재가 됐을 때는 충돌 회피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행 제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칩은 또 있잖아요, 일부 데이터를 요약해서 상위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추론도 하고 부분적으로 학습도 하지만요, 중요 데이터는 또 상부에 보내는 거죠. 여기서 상부는 뭐냐면 옴니버스 이사구로 대표되는 디지털 트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있는 건데, 옴니버스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환경 같은 거고요, 이사학은 그 환경에서 돌아가는 물리 엔진을 갖춘 시뮬레이터 내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옴니버스 기반으로 이삭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봇 수만 대가 모은 이 실시간 데이터를 직접을 해서 둘 다 학습을 합니다. 옴니버스도 학습을 하고 이삭도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대규모 학습을 해서 좀 더 스스로 진화를 하고, 그 진화된 내용, 업데이트한 정책이나 모델을 다시 로봇으로 배포를 하는 거거든요. 제슨이 다시 받아들여서 제슨이 더 진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슨 칩이 받아들인 중요 데이터를 중앙으로 보내면 중앙에 있는 또 AI가 스스로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발전을 해서 제슨한테 더 나은 또 운용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죠.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번에 이제 팍스콘이 자신있게 휴머노이드를 선보이는 건데요.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죠. 테슬라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삼성과의 22조 달러 딜이라는 거는 바로 이 엔비디아 진영을 겨냥해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AI6 칩이 등장을 했는데요, AI6 칩으로 제슨 칩에 대항하는 새로운 칩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512개를 이렇게 패키징을 하면 도조 3급이 되지만, 개별 로봇이나 차량에 몇 개를 넣으면 그게 바로 제슨 칩 대항마가 되는 거거든요. 삼성 출신의 몇몇 기술자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명확해지는 거죠. 테슬라하고 삼성 진영 대 그다음에 엔비디아, TSMC, 박스콘 진영이 한판을 벌이는 겁니다. 로봇 산업을 두고. 그래서 이 전쟁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삼성이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이 테슬라의 어떤 시스템적인 구축이 제슨 칩과 옴니버스 이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시스템에 비해서 잘 구축되어 있는 건지 잘 되어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데이터 면에서는 테슬라하고 삼성진영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수백만 대에 달하는 자율주행차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어떤 연산력이라든가 시스템을 실제 무시할 수는 없겠죠.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양진영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향후 로봇 산업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슨 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가 있는데 가격은 뭐 수천 달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싼 게. 그러니까 중앙 서버에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GB300이나 GB200급은 아닌데요.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오린이라는 그 전에 최고 버전이 아니고 토르라는 버전이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죠. 박스콘 로봇에. 테슬라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쓸지 흥미진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로봇에 대해서 옵티머스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우리 진영은 옵티머스 같은 선한 진영이고 우리하고 맞서는 상대방은 디셉티콘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어떤 뭐 양극단 간의 대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사의 로봇의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옵티머스가 이길지 디셉티콘이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쟁이 엄청나게 지각 변동을 불러오면서 AI 거품론도 불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